네, 강프로입니다. 자, LNF 한번 볼 텐데 일단 주말이고요. 미증시가 좀 떨어졌습니다. 0.8% 정도 떨어졌는데 나스닥 기준이고요. 나스닥이 떨어졌다는 건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강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2차 전지 쪽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반도체는 많이 올랐고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반등을 조금씩 모색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에코프로, 그쵸? 바닥에서 딛고 있다. 에코프로 BM, 그쵸? 바닥에서 딛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작아 보이는데 50만 원에서 64만 원이면 한 30%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을 거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실적이 적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만큼 주가는 선반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LNF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요. 막 말만 하면 자기가 뭐 다 했대. 그래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조회를 제가 계속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계좌 수익률도 나오고 코스피 등락률도 나오죠. 기간값은 1월 2일부터 2월 17일 오늘까지입니다. 그쵸? 조회를 눌러서 계속해서 조회가 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올해 들어서 그쵸? 한 6주 정도 지났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360%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 등락률은 하락, 코스닥도 하락. 그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다. 자, 이런 정도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키움증권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랭킹 화면이고요. 키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화면은 자동일지 화면이고요. 키움증권 화면번호 1694번 화면이고요. 여기서 마이랭킹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쵸? 이 구간에서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검색을 하면 지금 내가 올리고 있는 수익률이 키움증권에서 상위 몇 프로인지가 나옵니다. 그쵸? 등수가 나오는데 이 등수는 2만 등이에요. 그러니까 2만 등이 1%라는 거예요. 상위 1%. 그렇죠. 이거보다 더 앞서 가려면 단타를 막 기가 막히게 치고 막 하루에 몇 번씩 매매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재능의 영역이라서 전 노력파라 그 단타는 요 정도의 순위에 들 정도로 제가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스윙급의 매매에서는 그쵸,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고 단타 포함해서 전체 그 키움증권 1%라는 건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그 대한민국 1% 트레이더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바닥 잡고 올라와서 신고가 만들고 그쵸. 2월 달에 제가 공략을 했는데 폭등했습니다. 제가 한 30% 이상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종목들 말고도 다른 신고가 종목들을 다 공략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꽤나 큰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계좌 수익에 대해서 공개를 한 건 계좌 수익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손실 난 부분도 다 포함된 거다. 그래서 계좌 수익을 인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증을 한다는 건 여기서 뭐 HLB 같은 종목도 보면 제가 매수해서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그쵸,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해서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그쵸, 21%의 수익을 내고 나갔다. 그리고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굉장히 강했죠. 자, 보시면 제가 바닥 확인하고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 구간 매수해서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의 수익을 내고 나왔다. 자,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 즉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2월 5일 장중매매 에브리봇, 그쵸? 이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와서 배우세요. 이거 다 무료로 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무료 입장할 때 와서 배우시면 정말 이 투자 그 인생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 내용을 다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 LNF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LNF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최소한 안 빠져야 돼요. 올라가면 더 좋고.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또 빠질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LNF가 무조건 위로 같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LNF에 대한 매물대가 너무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테슬라와의 관계나 뭐 리튬 가격에 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쵸 7월 달부터 움직임이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죠. 자, 내용 보세요. 에코프로 7월 달의 고점이죠. 근데 LNF는 4월 달의 고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자, 내용 보시면요. 2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죠. 23년 2월 달 20만 원부터 34만 원, 거의 한 7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에코프로는 8배 올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죠.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를 맞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공략하는 게 맞다. 그쵸?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저는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트레이딩이라고 굳이 표현한 건 단타하세요 이게 아니라 2주 안에 내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스윙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데서 앞으로 좋아질 실적을 반영하는 거지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답이 나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락할 때도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 아예 뭐 마이너스로 그냥 확 쳐봤거나, 그렇죠? 아니면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나오고 나서 최악의 실적을 냈는데 그래도 반등을 하는 거예요. 왜? 선반영이 됐으니까. 애초에 실적이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밀리니까 LNF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환경,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LNF를 공략했을 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LNF가 상승폭은 조금이나마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와야 되고, 무엇보다 2차 전지를 한다면 에코프로 머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합니다. 주식은 신고가를 거래한다. 하지만 신고가를 거래하는 이유는 선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선반영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 부분도 선반영을 받는데, 지금 2차 전지들은 이 하락 부분을 선반영받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쳐 왔다. 더 이상 나쁜 모멘텀이 나올 게 없다. 자, 그래서 가격을 보자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확인시켜 드리면,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어떤 매매를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월 5일 장중 매매 에브리봇, 원래 제가 장중 매매 잘 안 하는데 에브리봇은 너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1700분이나 달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이죠. 어저께죠. 어제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2월 16일 젠백스링크 이렌시스 시장가 매수 8시 52분 8시 53분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해라. 무슨 뜻이에요? 시가에 그냥 때려박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젠백스링크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매수해서 14%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 그쵸, 14% 폭등해서 끝났다. 그쵸, 한 번의 타점으로 14% 수익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렌시스, 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왔죠. 자, 보세요. 매수 얼마? 5,900원. 또 매수 얼마? 7,890원. 2,000원이 올랐어요. 3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매수를 다시 해서 21% 상승을 만들어낸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은 공략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신고가 돌파 구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구간을 어떻게 해요? 이거 막 장중에 막 쫓아가고 그럴 것 같죠? 제 분봉 보여드릴까요? 한 번 매매로 끝입니다. 그쵸? 이러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러지 않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PSK 홀딩스 같은 겁니다. 내용 보시면 PSK 홀딩스, 자, 내용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진행을 했냐면, 자, 보세요. 제가 1.6%에 그냥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2월 16일 어저께 거래한 내용이고요. 매수 불타기 딱 들어갔죠. 안 오르니까 그냥 팝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1.6% 컷.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손절이에요, 손절. 물론 수익이라서 손절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이 구간에서 매매할 때 내가 뭐 한 1%, 2% 정도 손실 볼 수 있고 1%, 2%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는 그냥 매매 비용 삼아서 치는 겁니다. 그렇죠? 정작 수익은 10%도 사실 그 내보잖아요. 그 얼마 안 됩니다. 10% 돼도.
그쵸? 그 주식하는 사람들 특성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얼마나 성격이 급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 그쵸? 신고가 확인하고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어때요? 그쵸?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 다음 주 중에는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에브리봇,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을 보면 저는 애초에 이렌시스도 로봇주, 에브리봇도 로봇주예요. 로봇주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2월 달에 제가 매수하고 나서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럼 시장 주도주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이 제가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끝났죠.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막 그런 막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인증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해보고 싶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지만요. 그래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사용하는 검색기나 그런 부분들도 제 강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LNF를 딱 보잖아요. 상승의 역방향을 모두 다 지나쳤다는 거죠. 그러면 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에요. 그리고 22편까지 올라가잖아요. 저항받을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 구간이라는 걸 이미 확인을 했어요. 뭘로? 다중바닥으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쳐왔기 때문에 여기서 62평을 횡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최장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38%, 대략 한 3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공략할 만할 수 있죠. 그러면 공략할 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2주 안에 처리를 하자. 그런 부분을 궁금하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가격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공개를 그 시점을 봐서 정확한 시점을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타점을. 그리고 내가 진짜 이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LNF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고 단기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점,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해야 되고 가격이 혼란스러우면 정말 이런 성과를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돈은 안 받지만요. 진짜 돈은 안 받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LNF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내용 정리 한번 딱 해볼게요.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다.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신고가 구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를 생각해 볼게요. 2월 달에 정책 발표 있다. 4월 달에 총선 있다.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신고가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나온다는 거다.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과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